의학부장님께서 면담 요청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사회가 저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일까요? 30년간 간직해온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영입니다. 서울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책임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37살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떨립니다. 제 안에 가장 가까운 친구도 모르는 이야기니까요. 혹시 제 정체가 알려지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에 3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는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뒤편 의료진 숙소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병원의 웅장한 건물이 보였죠. 어머니는 그 병원 이사장 집안의 가사도우미였어요. 서영아, 조용히 해. 이사장님 댁 사람들 계실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에 사는 의사 자녀들과 달리 저는 항상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 했어요. 병원 구내 식당에서도 의사 가족들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은 매번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주시고 가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사장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보살펴 주셨는지, 왜 사모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품어 주셨는지. 엄마, 우리는 왜 여기서 살아야 해요? 쉿, 조용히. 지금은 말하면 안 돼. 숙소방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어린 저와 어머니가 함께 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심해야 했죠. 주인 집 사람들이 계실 때는 최대한 조용히 보이지 않게 지내야 했으니까요. 서영아, 한 가지만 꼭 기억하렴. 병원 본관 3층은 절대 안 돼. 알았지? 왜요? 그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3층 이사장실이 있는 공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철저히 금지된 공간이었어요. 어머니도 저도 단 한 번도 그곳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의대생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밝게 웃는 얼굴들. 그들과 저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들은 왜 항상 바쁘게 다녀요?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렇지. 나도 커서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서영이 정말 착하구나. 어린 마음에도 의료진들이 하는 일이 특별해 보였어요. 특히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멀리 의학 연구하러 외국에 가셨어. 언제 오실 거예요? 글쎄, 중요한 연구를 마치고 오실 거야. 그때까진 아빠 얘기는 하면 안 돼. 알았지? 왜요? 여기서 살려면 그게 우리의 약속이야. 어머니의 눈빛이 슬퍼지는 걸 어린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뒤에 무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병원은 저에게 놀이터이자 학교였습니다. 의사 자녀들이 뛰어노는 병원 정원은 저에게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병원 구석구석을 몰래 탐험하곤 했어요. 특히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간호사 자녀인가? 아니요. 이사장님 댁 가사도우미 윤미자 씨 딸이에요. 아, 그렇구나. 참 얌전하고 똑똑해 보이네. 의료진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병원 생활의 이모저모를 배웠죠. 간호사들이 차트를 보는 방법,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사들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어린 마음에도 의료계의 위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서영아, 여기서 뭐해? 어서 숙소로 돌아가자. 엄마, 나 간호사 언니들 구경하고 있었어. 조심해야지. 사람들 방해되면 안 돼. 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호하려 하셨어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 생활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특히 간호사들의 일에 관심이 많았죠. 오늘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대. 간호사 언니들이 정말 빨리 움직이더라. 그래, 그런 얘기는 집에서만 해야 해. 알았지? 소녀 시절, 제 꿈은 분명했습니다.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 어머니도 그런 저를 응원해 주셨죠. 하지만 항상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서영아, 꿈을 이루려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네, 엄마. 약속할게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제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과학과 보건 과목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죠. 담임 선생님은 제가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하셨어요. 서영이 이번에도 전교 1등이네. 정말 자랑스럽구나. 선생님, 저는 커서 간호사가 될 거예요. 훌륭하지. 하지만 너같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의사가 되는 건 어때? 간호사가 더 좋아요. 환자들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으니까요. 어린 마음에도 제 길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성적표를 받으실 때마다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고 항상 이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오셨습니다. 서영아, 오늘 이사장님께서 내 성적표 보시고 정말 기특하다고 하셨어. 용돈도 주셨단다. 정말요? 근데 엄마 왜 꼭 이사장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그야. 이사장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봐주시는데 우리 서영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려야지. 이사장님은 제 성적에 유독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관심 뒤에 숨겨진 이유를. 단지 병원장의 배려라고만 생각했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고 의학 관련 책을 찾아 읽곤 했어요. 학교 보건실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죠. 선생님, 제가 소독약 정리해 드릴게요. 서영아, 넌 정말 간호사 기질이 있구나. 손놀림이 정확하고 세심하네. 봉사활동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도 배우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익혔습니다. 특히 아픈 친구들을 돌보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꿈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간호사가 될래요. 아픈 사람들 돕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 우리 딸.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어머니의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언제나 어딘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시절, 저희는 병원에서 제공한 외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병원 숙소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이사장 댁에서 일하셨고, 저는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영아, 이제 학교도 멀어지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가자. 이사장님께서 구해주신 거야. 이사장님이요? 왜 저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 이사를 가는 날 병원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그때 본관 창문에서 이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살짝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네자 이사장님도 미소로 답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눈빛에 담긴 깊은 의미를. 고등학교에서도 저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생물과 화학 과목에서는 독보적이었죠. 의학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병원 봉사 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서영아, 오늘도 이사장님께 내 성적표를 보여드렸어.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주 기뻐하셨단다. 엄마, 이사장님은 왜 제 성적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야, 너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관심이 많으시지. 어느 날 교복을 입은 채 어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이사장님의 딸 유진을 만났습니다. 같은 또래였지만 유진은 외국 유학파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가 있었죠. 안녕, 혹시 너 윤서영이지? 아빠가 가끔 너 얘기하시더라. 아, 네. 안녕하세요. 언니라고 부르지 마. 우리 동갑이잖아. 그냥 유진이라고 불러.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유진은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마주칠 때면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카페에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항상 거리감이 있었죠.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으니까요. 서영아, 너 정말 공부 잘한다며? 우리 아빠가 그러시던데. 그냥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간호사요. 환자들을 가까이서 돌보고 싶어요. 의사 되면 되잖아. 왜 간호사? 간호사는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저는 그게 좋아요. 유진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의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간호사는 소명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 시절, 저는 간호학과 진학을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사장님께서 병원 장학생 제도를 통해 제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었죠. 서영아, 좋은 소식이 있어. 이사장님께서 내 대학 공부를 모두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 정말요? 왜요? 다른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건 내가 특별히 성적이 우수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저는 서울의 명문 간호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지원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사장님은 저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 간호대학 생활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간호이론 등 어려운 과목들이었지만 열정적으로 공부했어요. 실습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죠. 병원 환경에 익숙했으니까요. 서영 학생, 환자 활력 징후 측정하는 솜씨가 벌써 프로 같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자라서 익숙해요. 대학 2학년 때 이사장님 병원에서 첫 임상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학생 간호사로 돌아가는 느낌이 묘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유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의대 본과생이 되어 있었죠. 서영, 여기서 실습하는구나. 왠지 우린 자꾸 만나게 되는 것 같아. 네, 그러게요. 유진 씨도 의대 실습 중이신가요? 응, 아빠 병원이니까. 근데 좋은 소식 들었어? 우리 병원에서 가을에 장학생 파티 열 건데 내가 주인공이래. 최우수 장학생으로. 간호대 3학년 임상실습에 한창 열중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병원 실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서영아, 이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떨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그저 병원의 은인이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아, 왜 여기 있어?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사장님 댁에서 일하셔서요. 걱정돼서 왔어요. 그래, 내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유진의 말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족이라.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걸까요? 하지만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 전체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영아, 장례식에 와줘야 해. 이사장님께서 그러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어요. 그동안 이사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씀은 자주 하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랜만에 병원 관계자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진, 그리고 슬픔에 잠긴 이사장님 부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정사진 속 이사장님은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단순한 직원의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어 보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와 저는 이사장님 부인의 초대로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서영 씨, 이리 와보세요. 이사장님 부인은 저를 서재로 안내하셨습니다. 유진도 함께였죠. 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는 것처럼. 서영아,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파트, 이사장님께서 너에게 물려주고 가셨어. 정말요? 어머니, 이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셔서. 그게 다가 아니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사장님이 내 아버지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멍멍해지고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럼 저는 젊었을 때 그 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사장님이 그래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의 기억들이 뒤죽박죽 섞이면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이 제 성적표를 보고 싶어 하셨던 이유, 저희 모자를 그 집에 살게 해주신 이유,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신 이유. 사모님은 아셨어요? 그래, 처음부터 다 아셨지.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 유진 씨는요? 그건 엄마도 몰라. 이사장님 부인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유진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진실을 밝히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이사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심한 정체성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바뀐 느낌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며칠을 보냈어요. 서영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평생 믿어온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대 수업도 몇 번 빠졌어요. 집중이 되지 않았거든요. 유진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로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배신, 어머니의 거짓말,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이복자매. 그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겠죠. 서영 씨, 제가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사장님 부인은 놀랍게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와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죠. 그분의 너그러움에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저는 남편을 빼앗은 여자의 딸인데. 서영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였어.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이사장님 부인의 말씀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족은 처음부터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받아주었다니. 학교로 돌아갔지만 간호학 실습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들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저에 대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윤서영 학생,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실습 중에 환자 차트를 떨어뜨리고 약물 용량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연달아 했습니다. 교수님의 걱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죠. 서영 학생, 잠시 나 좀 볼까요? 임상 교수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최근 제 실수가 너무 잦았던 거죠. 서영아, 무슨 일 있니? 너는 우리 학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인데 요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 죄송합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휴학도 고려해봐.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야. 컨디션이 중요해.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결국 휴학을 결정했어요.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즈음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서영아, 만날 수 있을까? 카페에서 유진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저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지만 내가 미워서가 아니야.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이해해요. 저도 아직 혼란스러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널 항상 특별하게 여겼던 게 이해돼. 성적표 자랑하고 내 졸업식 사진 보여달라고 하고. 이제 보니 다 이유가 있었네. 유진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사람. 그분이 저를 딸로 여겼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는? 저도요. 간호학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왜? 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이었다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 병원에 있으면 모든 게 그분을 떠올리게 해요. 견디기 힘들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의대 관둘까 생각했어. 하지만 아빠가 그걸 바라지 않을 거야.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대화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너무 달라졌어요. 서영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에 취직했던 일, 이사장님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태어난 후의 약속들까지. 사모님이 알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분은 특별한 분이셨어. 남편의 잘못을 알면서도 나와 너를 보호해 주셨지. 아이에겐 죄가 없다고 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결국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휴학계를 내고 해외 의료봉사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서영아, 정말 아프리카로 가려고?
네, 어머니.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스스로를 찾아야 해요. 얼마나 있을 생각이니? 1년. 어쩌면 더 오래 있을지도 몰라요. 유진과 이사장님 부인도 제 결정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도망치는 것 같지 않아? 도망이 아니에요, 유진 씨.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려는 거예요. 이사장님 부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서영아,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내 가족이야. 잊지 마. 그렇게 저는 아프리카 르완다로 떠났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간호보조로 일하며 3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르완다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진정한 간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현지 간호사들의 헌신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윤 선생님, 이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알겠어요. 수액 주입 속도를 높이고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긴급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의료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죠. 르완다에서의 마지막 날, 현지 간호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당신은 타고난 간호사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그 마음 잊지 마세요. 3년의 시간이 지나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이 분명했거든요. 간호학과로 복학하여 남은 학업을 마치고 전문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많이 달라졌구나. 더 단단해 보여. 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제가 누구의 딸인지보다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복학 첫날 유진이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성숙해 보였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죠. 서영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기다렸어. 유진 씨, 반가워요. 레지던트 되셨네요? 응, 응급의학과. 내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유진은 저를 병원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이사장님 부인도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죠. 서영아, 잘 지냈니?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네, 많이 성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부인은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남편이 너에게 남긴 유산의 나머지 부분이야. 내가 준비되었을 때 받으라고 보관해뒀단다. 봉투를 열어보니 병원 지분 증서와 상당한 금액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받아도 돼, 서영아. 이건 내 것이야. 아버지의 선물이야. 유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진 씨, 고마워요. 이제 그냥 유진이라고 불러. 우린 자매잖아.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있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간호사가 되고 싶을 뿐인데.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써.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고민 끝에 저는 그 돈으로 중환자 전문 간호사 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죠. 1년간의 추가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윤 선생님, 이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요.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특히 위급한 순간에 빠른 판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유진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성장했고 우리는 종종 같은 환자를 돌보며 협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전문가로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서영아, 너 정말 뛰어난 간호사야. 환자들이 너를 신뢰해. 고마워, 유진아. 내 진단도 항상 정확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장님의 친형제 큰아버지 병원 경영권 다툼을 시작한 것입니다. 서영 씨, 큰일 났어요. 큰아버지께서 이사회에 당신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계세요. 병원 법무팀장이 비밀리에 저를 만나 알려주었습니다.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거죠. 그게 왜요? 병원 지분 문제 때문입니다. 큰아버지께서는 고인의 딸이 유진 씨 한 명뿐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 정체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 선생님? 법무팀장의 질문에 당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거든요. 병원을 나와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정체가 곧 공개될 것 같아요. 서영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유진이 제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영아, 큰아버지 이야기 들었지?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괜찮아, 유진아.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어. 아니, 서영아.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병원에서 너의 위치도 있고.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너를 이복자매로 인정하면 어떨까? 내가 먼저 발표하는 거야. 유진아, 그건 생각해봐. 너는 아버지의 딸이야. 숨길 이유가 없어. 그 말에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제가 당당하게 이사장님의 딸로 인정받아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의 제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응급의학과 김준호 과장과의 만남이었죠. 윤 선생님, 이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네, 과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준호 과장은 최근에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위급한 환자를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윤 선생님, 오늘 당직 마치면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네. 네, 좋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지만 점차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김준호 과장은 제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진심 어린 모습이었어요. 서영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난 당신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준호 씨,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 정체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요? 이사장님의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 진실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큰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윤서영 간호사군. 그분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일 이사회에서 만나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공개될 거라는 암시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큰아버지를 만났어. 내일 이사회에서. 알아. 나도 막 통보받았어. 서영아, 이제 결정해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도울게. 그날 밤
김준호 과장과의 데이트에서 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는 금세 알아챘어요. 서영 씨, 무슨 고민 있어요? 말해줄래요? 준호 씨,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병원 일로 조금 피곤해서요. 정말요? 서영 씨가 말해주길 기다릴게요. 준비됐을 때 김준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어머니, 내일 모든 게 공개될 것 같아요. 서영아,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고요. 그래, 이제 내가 결정할 시간이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결정했어? 어떻게 할 거야? 유진아, 나도 이제 숨기지 않을래.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어떤 방식? 지금부터 이사회에 가서 직접 말할 거야. 유진의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사회 멤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큰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이사장님, 부인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유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윤 간호사, 여긴 이사회입니다. 나가주세요. 큰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논의될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 부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분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윤서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 김정민 이사장님의 딸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몇몇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감히.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이사장님 부인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서영 씨가 계속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시절부터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이사장님의 죽음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된 과정까지. 저는 이 사실을 3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아프리카로 떠났고 돌아와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돕는 일이 제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사장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 저는 병원 지분이나 재산을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큰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저는 그 유산으로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제 친부의 이름으로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사장님 부인이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유진도 함께 했습니다. 곧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동참했죠. 서영 씨, 아니 서영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이사장님 부인의 말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내가 오해했던 것 같구나. 내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내 아버지, 내 동생은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내게서 그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날 이후 병원에서의 제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제가 이사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존중해 주었어요. 저는 여전히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했고 환자 케어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어요. 김준호 과장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준호 씨, 저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듣고 있어요, 서영 씨.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부터 최근의 일까지. 준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서영 씨, 그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내가 아는 그 서영 씨예요.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뛰어난 간호사. 준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1년 후 결혼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유산으로 설립한 김정민 의료재단은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재단의 이사장을, 저는 실무이사를 맡았죠. 서영아, 아버지가 보면 정말 행복해 하실 거야. 유진아,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시골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저희의 행복한 일상이 되었어요. 서영아, 이제 후회는 없니? 아니요, 어머니. 모든 선택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가끔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누군가가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간호사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로서. 서영 씨, 여기 있었군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준호가 옥상 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뒤에는 유진과 이사장님 부인이 웃고 있었어요. 지금 가요. 하늘에 마지막 인사를 건넨 뒤 가족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 속에서 찾은 제 삶의 의미를 간직한 채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병원 이사장의 숨겨진 딸에서 당당한 간호사로,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딸로 성장한 이야기. 때로는 진실이 아프지만 그 진실 속에서 찾은 화해와 용서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병원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지 않고도 그분의 정신은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간호사 윤서영, 이것이 제가 선택한 정체성이고 제가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런 배경이면 의사가 될 수도 있지 않았냐고.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환자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픔을 함께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고요. 그것이 제 소명이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서영 선생님, 3번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셨어요. 고마워요. 내가 가볼게요. 오늘도 여전히 분주한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희생, 이사장님 부인의 너그러움, 유진의 용기,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비록 처음에는 아픔과 혼란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이 감사합니다. 가면 속에 숨겨진 그림자는 결국 빛을 만나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병원 이사장의 숨겨진 딸이자
중환자실 책임 간호사로 사는 윤서영의 이야기. 저처럼 숨겨진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 찾게 되는 자유와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테니까요.